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상훈의 왓칭 2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보라. 식사할 때마다 위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증세가 없었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밥 먹을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병원 가서 검진 좀 받아봐야겠어. 김상훈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식사할 때마다 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는 몹시 피곤한 몸으로 귀가했다.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평소대로 TV를 틀었다. 식사를 하면서 계속 TV를 봤다. 아내가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석간신문을 읽고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갑자기 배가 아팠다. 배를 움켜쥐면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배가 아플 때 관찰해 보라고 했지. 배가 어디서 어떻게 아파오는지 관찰했다. 명치 윗부분이었다. 그 부분이 움직이는 걸 좋다, 나쁘다 아무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았다. 아픔이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했다. 그 움직임을 흘러가는 그대로 계속 관찰했다. 신기하게도 아픔이 점점 수그러들었다. 다시 TV와 신문을 번갈아가며 보기 시작하니까 또 배가 아파왔다. 또 시작이네. 그는 이번에 위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밥 먹는 모습도 함께 관찰해봤다.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않는지도 모른 채 눈은 TV와 신문을 번갈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다. 나는 밥 먹으면서 TV도 보고 신문도 보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은 저절로 식탁 위의 음식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위의 통증도 서서히 사라졌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보라. 후배들이 왜 나를 나쁘게 생각해? 한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부장님 권위적이야. 그래, 명령조야. 불쾌해. 내가 만일 남에게 권위적으로 보인다면 그건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자세히 관찰하면 나는 저절로 변화한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말 건넬 때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지 하고 살펴봐.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만 해.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지?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라고 일러주었다. 일주일 후 그가 말했다. 신기해. 들뜬 목소리였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런데 내 말을 잘 관찰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권위적으로 말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 말투가 바뀌게 되고 말투가 바뀌니까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어. 심지어 그에게 미소 짓는 직원도 생겼다. 일주일간 자신을 관찰해봤으니 이번에 일주일간 직원들을 관찰해봐. 대신 어떤 평가도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관찰만 해봐. 그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일주일 후쯤 그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 더 들뜬 목소리였다. 요술 같은 일이야. 직원들을 관찰하기만 했는데 나를 보는 눈길이 완전 달라졌어. 달라지다니? 직원들이 날 보면 웃어. 하하하. 내가 내 행동을 아무 비판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노라면 내 행동의 문제점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고쳐가게 된다. 남의 행동을 아무 비판 없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노라면 남도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가게 된다. 모든 행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너무 더운데 몇 시간째 일해서 몹시 목이 마르다. 저기 물주전자가 있네. 물주전자를 향해 걸어간다. 내 다리를 움직이는 건 누구지? 두뇌가 내 다리를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할까? 아니다. 나는 단지 목이 마르다, 물주전자가 저기 있다고 관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을 뿐인데도 내 다리가 스스로 물주전자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내 차가 가장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차의 속도, 차선, 다른 차들과의 거리를 관찰하는 일이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내 몸은 더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게 된다.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덧대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공간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해도 텅 빈 공간이 나타나 모든 걸 물결처럼 흘러가게 해준다. 하버드대에서 수십 년간 테니스 코치로 일했던 고레이의 말이다. 학생들에게 자세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잔소리를 많이 할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 자신이 내뱉는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아, 오늘 잘 안 되네. 실수했네. 내 팔 각도가 틀린 것 같아.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수록 역시 실수가 더 많아졌다. 테니스를 하다가 공이 라켓에 안 맞아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이 안 맞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공이 더 안 맞게 됩니다. 뭘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이 라켓의 어느 부분에 떨어지는지만 그냥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공이 저절로 라켓의 한가운데에 맞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안 되게 됩니다. 뭘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이 라켓의 어느 부분에 떨어지는지만 그냥 관찰하세요. 그럼 공이 저절로 라켓의 한가운데에 맞게 됩니다. 당신이 난생 처음 테니스를 친다고 가정해보자. 공이 날아온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당신은 공을 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협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공이 제대로 맞을 리 없다. 또 공이 날아든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실수하게 된다. 공이 제대로 안 맞으면 더욱 조바심을 내게 된다. 왜 공이 안 맞는 거지? 왜 오늘 안 되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공이 라켓에 정확히 떨어지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공이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생각대로 실제로 공이 안 맞게 되기 때문이다. 공을 잘 쳐야 돼 라는 생각을 멈춰야 해요. 생각이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완전히 멈추면 어떨까? 놀랍게도 최고의 능력이 나온다. 심지어 테니스를 생전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 마치 최고의 선수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왜 이렇게 될까? 몸을 움직이는 건 텅 빈 공간이다. 생각만 끼어들지 않으면 텅 빈 공간이 몸을 완벽하게 움직여준다. 텅 빈 공간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정교하게 계산해낸다. 그리고 그냥 공을 칠 뿐이다. 설령 공이 잘 안 맞더라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스스로 바로잡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떨어지도록 한다. 인간의 두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한 지능을 가진 초능력자인 것이다. 하버드 대에서 수십 년간 테니스 코치로 일한 골웨이는 공이 날아오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라고 조언한다. 뭔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만 관찰하세요. 심리학자 스피탈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골프 선수들은 경기 시간의 86%를 생각이나 감정과 싸우는 데 보내요. 경기가 제대로 풀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건지 기쁨이나 분노를 느끼면서 경기를 집중하는 데 시간을 보내죠. 86%의 시간이 경기가 아닌 것에 허비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력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얘기다. 공부나 일은 그렇지 않은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공부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뜻밖에도 짧다.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하기 지겹다, 지루하다 등 다른 생각과 싸우는데 허비된다. 만일 모든 시간이 공부에만 100% 집중된다면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생각만 끼어들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한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덧대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텅 빈 공간이 생겨 모든 걸 물결처럼 흘러가게 해준다.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